아, 낯가림 네. 없어졌다고 하셨던. 네, 말만 하면 좀 긴장을 해가지고, 네.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일단, 저는 사실 이제 일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가 기자단 출신이에요. 대학부 기자단 출신이었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기사와 관련된 내용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우연히 이제 모임을 알게 되어서 이제 한번 참여해보고자 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관심 있었던 읽기 그 주제는요. 이제 어쨌거나 저도 병원에서 근무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장애인 결론적으로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나가서 그 안에서 잘 통합되고 잘 어, 녹아들어서 그 속에서 사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현재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그 속에서 어떠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떠한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업적으로 어떠한 또 혜택이나 혹은 뭐 제도가 있을까,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음.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냥 회복기 병원에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사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과 실제 내가 병원에서 내 클라이언트, 내 담당 환자들이 퇴원 후에 결국 그렇게 통합 얘기하는데 통합으로 연결이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어느 정도 어떤지 뭐, 일단 사실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제 겨울이고 또 코로나고 이제 여러한 상황에서 되게 이중적인 것 같아요. 음, 일단 처음에는 한 가지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코로나고 또 밖은 위험하고 하니까 그냥 병원에 있겠다. 맞아요. 이러한 표현도 많으시고요. 그냥 코로나 잠잠해지고 또 뭐 겨울도 지나가면은 그때 이제 퇴원을 슬슬 생각해 봐야지. 그때쯤이면 몸도 나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음,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또 삶의 질이 또 떨어진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사람도 못 만나고 면회도 못 오고 어디 외출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외출도 못 하고 이제 또 뭐 필요에 의해서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음, 그것도 이제 하지 못하고 집도 한번 못 갔다 오고 이제 이러한 불편함과 또 그 속에서 되게 심리적으로 또 간병사분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본인만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다 환자고 다 힘들고 그리고 환자 아니면 직원인데 그 안에서의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물론 저도 공감하는 부분, 뭐 치료사인 부분, 이제 정서적으로 지지를 하고 싶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안 그래도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네, 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도 더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외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보호자나 환자도 더 그런 그 재활과는 별개로 진짜 삶의 질이 떨어질 텐데 병원 서비스는 사실 거기까지는 내다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보호자 그룹 어떤 그 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좀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리 뭐 상담 받을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창구를 좀 열어준다거나 저희 병원에는 그런 심리 치료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조금 공공 사업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환자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그룹 치료를 하는데 그룹 치료에서도 뭔가 만들기 하고 하던 거 말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좀 달라진 지금 생활 패턴이나 약간 그런 상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좀 들었어요. 일단은 환자라는 그 프레임에 씌워져서 개인 공간과 개인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더, 어, 뭐랄까, 더 여유가 없어 보여요. 마음의 음, 여유가. 그러니까 뭔가 해소를 할 수 있는 스페이스나 타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없고 저희는 근데 교회가 있거든요. 음.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 그조차 그 아, 종교 못 저는 이제 모이게. 종교 예 저도 뭐 교회를 다니진 저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맞아요. 그런 스피리추얼리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더 그 작업적 박탈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현장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얘기 들으니까 복귀를 앞두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들 너무 그러시구나. 말씀들을 잘하셔서 전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글만 보고도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이들은 누구일까 막 이러면서. 아, 그래서 일단 저는 가입했던 동기는 뭐 혼자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보자 이러면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월화 이틀을 월요일을 했나? 화수를 인증을 못 했거든요. 일찍 잤어요. 밥을 먹자마자 밀려온 졸음에 그냥 잤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압박인 거예요. 그 다음날 내 이름이 명단에 없으면. 그래서 이게 이거 효과 줄까 약간의 본인 아닌 강제성이 좀 규칙적으로 뭔가를 계속 찾아 읽게 만들어 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견을 좀 정리도 해야 되니까 생각 정리하는 시간들도 있는 건 개인적으로 좋고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관심 주제 이외의 새로운 주제들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애써 내가 찾지 않아도 좋은 소스들을 막 제공해 주니까 그게 너무 좋고 그리고 아동도 성인이랑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잘 못 가고 원격 수업은 더더욱 힘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 종교도 아이들이 교회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것도 다 차단되고 그래서 일단 저희도 보호자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요. 계속 주 양육을 거의 이제는 뭐 24시간 같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비슷하게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를 좀 도울 것인가. 집에서는 어떻게 과연 시간을 좀 잘 보낼 수 있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것도 초기에는 뭔가 제공해드리면 반응이 좋았는데 이게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치는 것 같아요. 뭘 드려도 뭐 이제 그렇게 처음처럼 와가 아니고 그래서 좀 우울감들이 있고 힘들구나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근데 계속이죠. 뭐 다음 학기도 아마 좀 비슷한 상황들이 이어질 것 같아서 그냥 그게 계속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작년 학기에 그 교육청에서 하는 특수학교 지원을 나갔었거든요. 많이는 못 갔지만. 근데 가도 거기도 너무 생지옥인 거예요. 애들은 마스크를 씌워야 되고 선생님들은 교육도 해야 되는데 감염 관리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여기 와서 시간은 보내고 있어서 집에서 어머니는 조금 일을 덜으셨을 텐데 애들은 과연 집이든 여기든 좀 적절하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걸까 하는 고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은 닥칠 테니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지 특히 이렇게 좀 더 자유가 스스로 선택하고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들은 좀 많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요즘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집에 그러니까 센터에 직접 못 나오거나 막 이러니까 이제 보호자 교육도 하고 뭐 혹은 집에서 이것도 해보세요라고 하지만 그걸 할 여력이 보호자들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막 저희 줌으로도 치료하고 그러거든요. 막 뒤에서 막 발버벗고 뛰어다니는 애가 있고 엄마는 얼굴이 막 다크서클이 내려오셨는데 근데 처음에는 막 그 줌으로 하면 집도 공개되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어머니들도 소통할 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새는 그렇게도 소통하시고 뭐 서로 1대1로 안전하게 한다면 치료실 방문하시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힘든 것 같아요. 늘 그렇지만 주로 치료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활동 안내지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이제 뭐 동영상도 찍어서 치료실에서 혼자 막 구르고 이런 거 찍어서 보내드리면 어머니가 그거 해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로 했는데 안 된다면 줌으로 막 하는 거 영상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럼 이제 피드백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정신과 아동들이어서 주로 자폐 친구들은 더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조절 힘들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일과 균형이 너무 깨지니까 적어도 뭐 매번 8시에 뭐 통화해서 이젠 깨우세요 막 이런 거. 막 이런 그런 것들. 것까지. 같이 늘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무 힘들고 하루에 밥을 3번이나 먹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어머니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막 집집마다 다 여러 개 형제가 또 있으면 다 같이 돌보는 거에 대한 것도 있으시고 선생님 3명을 잘 돌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미치겠습니다. 예사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료사는 계속 공감해 주려고 하지만 또 그들만큼은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은 권해드리지만 집에서 뭐 그걸 다른 일도 있는데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좀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실행 가능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전달할 수 있을지가 고민인 것 같아요. 줌으로 치료한다고 하면 사실은 대면 치료가 아니니까 아이랑 직접 뭔가 하기보단 보호자 교육이나 또 아이 교육 위주로 가게 맞아요.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런 거를 치료 세션을 이렇게 했다고 보호자들이 이렇게 그냥 억셉 하나요? 하신 분들만 아, 하신 분들만 하고 나서 처음엔 약간 무료 자료 배포에 노력 기관들이 좀 있었어요. 마음을 이렇게 좀 저 이렇게 많이 무료했거든요. 애들은 안 오고 치료실에 혼자 댕그러니 있으면서 많이 무료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료 만들었었고 마음을 만든 거 열었군요, 이제 그걸로. 공유하고 했더니 이제 했는데 재밌었으면 이제 피드백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더 아. 알려주세요 하면 이제 이게 실제 잘하셨네요. 세션비로는 똑같이는 아니지만 좀 뭐 온라인 한 3번 정도가 실제 오시는 거 1번 정도 이렇게 조정은 하는 것 같아요. 심심해서요, 저도. 많이. 우리 그 사이에 장상근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각했어요. 네, 지각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일기 때 함께했던 멤버라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이제 그 호떡 덕후님 얘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기 때 읽기 모임 참여했던 멤버였고, 전 1년차, 이제 2년차 됐죠. 2년차 작업실로 사고, 저는 그 읽기 모임 하면서 되게 약간 좋았던 점, 네, 바뀐 점들이 있다면은 이걸 꼭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 일기 모임 1기 진행하고 2기 지금까지 계속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기사를 이제 뭘 보더라도 약간 끝까지 읽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막 대충 막 읽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뭐 어떤 기사든지 일단은 끝까지 읽게 되는 그런 뭔가 끈기가 생겼다 했나? 그런 게 생겼고, 그리고 기사를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라도 그 저의 소감에 대한 의견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꼭 이렇게 글을 올리지 않더라도 뭐 저희 카톡방에는 기사를 하나씩만 올리지만 이게 따로는 한 2개, 3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런 따로 보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의견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치료가 빠진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짜투리 시간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사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한번 이게 보게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계속 이게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갑자기 그냥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어느 순간 보고 있더라고요. 기사를 어느 순간. 네, 그래서 언제부터 이랬지? 이러고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점이 있어서 일단은 저번에 일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게으르지만 않으면 계속 하고 싶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계속 게으르지 않게 이렇게 원동력이 좀 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정말 감사하네요. 그런 피드백은 그 오픈한 사람 입장에서 약간 피로감이 누적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근데 아, 굉장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또 주네요. 열심히 저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낳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되고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보니까 이제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는 것도 해보고 책 읽는 습관도 좀 길러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게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약간 기회를 너무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야겠다. 저도 그 작업을 낳는다. 그 작업의 성공은 또 다른 작업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그 문장 면접 때 썼는데 붙었어요. 그래요? 선생님 쓰시면 되겠다. 아, 이 감사합니다. 훈훈한 분위기 너무 좋아. 너무 훈훈한데요? 이 온도가 지금 한 2도 정도 올라갔어요. 좀 이따 더울 것 같아. 우리 호떡덕후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 예전에 올렸던 글 중에서 네네.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그 전병진님 인터뷰했을 때 그 어제 그 글을 한 번 더 보면서 정리했던 건데 그 저는 이제 학부 시절에 이제 작업치료에 이제 대해서 좀 정의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어떤 과를 다니는지 뭐 작업치료과가 무엇인지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말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뭔가 작업치료라는 게 엄청 이제 큰 학문이기도 하고 되게 넓은 범위의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했기에 좀 더 어려웠는데 작업이란 자체가 이제 누구나 누구든지 작업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떠한 이유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삶에서 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수정해 주거나 이러한 대안을 주는 게 좀 작업 치료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조금 더 작업 치료사에 대한 그런 좀 프라이드가 좀 더 확실해졌고, 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저는 이제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하면서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제 신체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작업적인 면을 좀 신체적 장애에만 좀 초점을 맞추게 되고, 좀 작업의 그분의 삶보다는 좀 더 이제 기능 회복, 기능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작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좀 배워가면서 저는 좀 읽기 모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도 읽고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는 게시글 같은 것도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된 게 좀 더 지역사회로나 그 환자분들이 이제 태어난 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협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인터뷰 중에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는 그 질문이 있었는데 각자가 주어져 있는 자기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내 삶을 사랑해야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거다. 나 스스로 내 삶에 대해 부정하고 내 삶을 힘들어하는데 만나는 클라이언트의 삶을 사랑할 수 없는 거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네. 인터뷰가 이렇게 좋았던지 몰랐네요. 네. 이렇게 또 네. 호떡덕후님 그 통해서 이렇게 또 들려지니까 또 다르게 들리고 멋진 문장들이 정말 많았네요. 원래 멋진 분이시기도 하고요. 네. 우리 장성 선생님 한번 이야기 네. 들어볼까요? 이번에 특히 좀 관심 갖고 읽었던 주제가 있으세요? 저는 코로나
매뉴얼 그런 장애인분들 대처하는 그 매뉴얼 네네. 저는 그 작년에 그런 게 원래 없었더라고요. 작년에 그 기사를 읽으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막 그 사례들을 읽었는데 음, 어 뭐 이렇게 감각이 되게 예민한 아동이 있었는데 비늘 장갑을 꼭 껴야지만 입장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아이는 너무 예민한 지금 상태인데 그런 거 못 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는 직원분들 안 된다고 계속 막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에는 통과시켜 주고 아니면 뭐 이렇게 중증 환자분이신데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나 지금 중증 환자인데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매뉴얼이 따로 없으니까 직원분들도 어렵고 환자분들도 되게 어렵고 그런 장애인 분들도 되게 어렵고 약간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점점 장기화되는데 어,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었는데 올해에 이제 얼마 전에 어젠가 이틀 전인가 기사를 읽으면서 새로 코로나 매뉴얼 그런 대응법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그렇게 실천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매뉴얼 자체가 나왔다는 거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지금 계속 코로나도 너무 장기화돼서 힘드실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다양하게 그만 읽었는데. 다양하게 예, 되게 다양한 책을 그리고 네. 두꺼운 책들을 또 많이 공유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책들 말고 그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요거 아, 네. 저 그 책 좋아해요. 일단 그 작가님 페이스북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의 말투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얼굴들을 다 아니까 이게 어, 그래서 막 동영상처럼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상상이 다 되고 그래서 되게 재밌으시거든요. 남편분도 되게 재밌으시고 그래서 그런 책이고 요즘 저도 전공서는 코로나니까 시간이 좀 많은 거예요. 저의 책장입니다만 책은 어, 엄청 쌓아놨는데 잘 안 읽어져서 그래서 그런 거 몇 개 발췌 샀는데 안 보던 거 이런 것들 요즘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올려야 되니까 좀 더 내용 정리도 하면서 보고 있고 근데 그냥 찝쩍찝쩍만 거리고 있어요. 다는 안 읽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발췌해서 필요한데 보고 이렇게 그죠? 하는 건데 재밌어요. 이분 책 다. 주치의가 답이다 요 책 한 권 그냥 꾸준히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 해주셨지만 만약에 이 책을 만약에 제가 한 권 읽었더라도 그냥 되게 빠르게 읽고 혹은 정독을 하더라도 그냥 읽고 덮으면 되게 많은 부분 그냥 휘발되고 없어지잖아요. 되게 어떤 느낌만 좀 남고 근데 마찬가지로 챕터 하나, 챕터 두 개 이렇게 읽어가면서 뭐 한두 문장이라도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면서도 저도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했는데 치는 답이다라는 책의 그 핵심은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재활 전문 병원에서 계속 일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내 클라이언트가 결국 집에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치료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러면 이제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 이유가 클라이언트 개인에게도 있지만 병원 서비스에도 있고 또 이분이 돌아가야 될 환경과 어떤 그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 장애에 대한 어떤 인식, 이해 이런 다양한 면에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시스템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이게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그냥 그때그때 한 케이스 두 케이스 이렇게 이벤트로 성공할지 몰라도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성공을 하려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치료사 개인이 고민하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요 근래 이제 몇 년 사이에 커뮤니티 케어나 지역사회 돌봄, 통합 돌봄, 장애인 주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슈화 되면서 관심을 계속 가지게 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일기 때도 이런 주제, 그냥 뭐 커뮤니티 케어 관련된 키워드면 많이 읽었던 것 같고
저희 산림위원 많이 이제 기사에 있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방문 진료하는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과 방문을 했어. 이제 자원봉사자로.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요양보호사 산림위원 교육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뢰를 받고 했는데 치는 답이다라고 하는 이 책의 지향점이랄까요? 계속 그 치료사가 계속 나의 어떤 치료 오늘 이렇게 이제 나의 치료, 내 전문 영역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책은 어쨌든 계속 이렇게 거시적인 부분을 계속 보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주치 제도 형태로, 그러니까 주치 안에 사실 커뮤니티 케어의 시스템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주치 제도가 현실 가능하려면 1차 의료와 지역 사회의 어떤 기반이 갖춰져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사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제 산림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협동조합에서 그런 주치 제도를 많이 시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문장들도 많고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뭐 지금 다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들었던 느낌은 아 진짜 애쓴다 이런. 근데 참 버겁다. 읽으면서도 그 노력이 너무 필요하고 가치 있고 참 아름다운데 참 이게 이런 수고가 아직 현실에서 참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론은 저희 작업 치료 내에서도 저도 이게 작업 읽기 모임 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작업치료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 있어요. OT 드림이라고. 이름만 듣고 잘 몰랐는데 이게 작업 읽기 모임하고 산림위원하고 이렇게 컨택이 돼갖고 가는 과정에서 민들레 거기 의료사업에 계시는 이경민 선생님하고 좀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그 계기로 OT 드림에 들어가고 어저께 이제 원래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거의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년에 이 산림위원하고 OT 드림 그 협동조합하고 같이 하게 될 사업이 거의 잠정적으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위원회에서 그 1차 의료를 기반으로 해서 재활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OT드림이 작업치료사들 모임이니까 작업치료사의 역할, 전문성이 거기 같이 사업에 포함돼서 사업계획 같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이 하게 되는데 제가 또 마침 또 은평구에 있고 산림위원 조합원이고 가까이 있으니까 무언가 같이 하게 될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읽기 모임부터 해가지고 이런 흐름이 약간 좀 일이 엮이고 엮여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주치가 답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협동조합의 노력과 그런 사례들, 좋은 사례죠. 근데 그게 아마 올해 하게 되는 그 사업도 이 책에 실릴 만한 가치가 되는 그런 사례로 남겨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 조금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치료 자체가 굉장히 막 고민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뭔가 이게 병원 자체 시스템을 고민하고 내가 만나는 환자 그리고 우리 치료실에서 작업 치료 받는 치료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정말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나머지 10년 동안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10년 지나고 나서. 근데 이런 커뮤니티 케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단기간에 될 일이 아니고 또 치료사 한 사람이 뭐 잘한다고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같이 이끌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나가면서 계속 협동조합이 두드리고 계속 시도하는 것처럼 작업치료사들도 그런 노력들을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OT드림 잘 몰랐지만 그때 협동조합에서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치료사들 중에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거기에 사회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커뮤니티 케어의 이 흐름에 작업치료사 전문성이 정말 필요하구나를 어필하고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OT드림 협동조합도 정말 이렇게 많이 오늘도 지금 알리는 거죠, 제가.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해나가면 좀 좋겠다. 이 책 읽으면서 그런 갈증들이 조금 더 생겼어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치료사 입장에서 뭔가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좀 그걸 좀 완화시켜줄 수 있을까. 어쨌거나 결국 이 사람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중간 역할이 일단 1차적으로 작업치료사잖아요. 근데 제 역할이 이 지역사회의 마음을 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좀 공감이 가요. 막 치료하다가 이제 퇴원 시기를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소통할 때 그냥 어떤 말을 해도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같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되게. 지금 뭐 병원이라는 곳에서는 잘 안전하게 하고 있지만 나가서도 뭐 이렇게 뭐 어디에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대요라고 이렇게 막 알려는 드리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 그런 느낌일까? 네,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까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거기서 조금 부담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선생님들이 그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분의 작업의 어떤 하나의 달성이 그 다음에 작업으로 연결된다는 믿음으로 그때 이분이 꼭 맛봐야 될 그 작업의 맛을 보여드리면 돼요. 그게 크든 작든 내가 뭔가 혼자 할 수 없었던 것들인데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환자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사람이구나. 어떤 거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을 계속 나는 환자가 아니라 밖에서 내가 내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구나. 나도 몰랐는데 이거 재밌네. 나가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이게 일상생활 훈련에서부터 BAD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제가 갑자기 브런치에 최근에 썼던 글 중에서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삶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 막 이런 주제로 글을 하나 썼는데 저는 우리가 작업치료에서 BAD를 하고 있는 게 그냥 치료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그냥 그것을 못했던 거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좀 떨어져서 보니까 정말 그 BAD이 우리의 삶을 다 떠받치고 있더라고. 우리는 그거에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도 아프고 나서는 그런 거는 나으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갭이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갭을 치료사가 뭔가 뭐 설득을 한다기보다 계속 그 혼자서 밥 먹는 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정작 뭐 본인이 경험해보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렇게 혼자 하는 거에 대한 즐거운 맛을 느껴보면 계속 확장이 저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확장되는 과정에서 집에 돌아가는 게 아직 조금 시긴상조라 그냥 집에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조금 집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그분의 작업을 하나씩 맛보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이상적인 것 같지만 그래서 사실 작업치료사 전체가 대학병원에 있는 회복기에 있는 혹은 유지기에 있는 이런 작업치료사들이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한다면 사실 작업의 확장이 나한테서 하고 저희 가서 또 단절되게 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짐을 좀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1시간 한 20분 정도 같이 했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